여전히 당신의 가장 깊은 소망이 현실로 온전히 내려앉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당신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도, 자격이 없어서도, 심지어는 생각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 말은 처음엔 따갑게 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해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머릿속이 끝없이 반복되는 상상과 의도 속에서 발목을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언제나 빠져있는 한 조각이 있습니다. 생각은 단지 표면적인 층일 뿐입니다. 진정한 건축가는 진동입니다. 불꽃이 일어나려면 공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불씨가 있어야 하듯 단순한 생각만으로는 현실을 점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동은 당신이 바란다고 말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에서 흘러나옵니다. 현실은 단어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파수에 반응할 뿐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싸우고 있는 전쟁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이성이 끊임없이 확언을 되뇌고 결과를 시각화하며 비전 보드를 채워갑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몸과 신경계가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자격 없음의 파동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진동의 불일치, 즉 실현되기 전에 멈춰버리는 창조 과정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듣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낙관적인 영이만 듣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합창을 듣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언어보다 큰 목소리를 가진 것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깊은 자기 신뢰 속에서 진동하는 사람은 아무런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우연과 기적을 맞이합니다. 반대로 부족함 속에서 아무리 완벽한 주문을 외워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진동이 신호이고 우주는 거울입니다. 그 불일치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성을 과대평가하고 마음을 과소평가하는 믿음 체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논리가 왕이며 전략이 모든 것을 구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길러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리라는 환상에서 태어난 거짓말일 뿐입니다. 생각과 감정, 자아와 근원 사이의 분리가 당연시되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지연과 저항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신경계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다른 감정을 품고 있는 그 미묘한 긴장감.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통제를 숭배하고 내려놓음을 두려워하는 문화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를 마주한 순간부터 이미 어떤 것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파수를 발산하는 존재라는 기억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움직이는 힘은 생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심장을 제자리에 되돌리는 데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이 같은 언어를 말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은 자석처럼 자신이 살아야 할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양자적 일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환상을 벗겨낼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만으로는 길을 만들 수 없다는 환상 말입니다. 이제는 언어 뒤에 숨겨진 에너지로 시선을 옮길 때입니다. 더 이상 긍정의 연기를 멈추고 진실을 송출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현실이 바뀌기를 애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현실이 반드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주파수 자체가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단지 꿈의 삶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과학의 표면 아래에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신비가와 성인, 영적 스승들이 속삭여온 그 진실을 이제 과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뇌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뉴런의 부산물도 아니며 눈 뒤에 갇힌 것도 아닙니다. 실은 당신이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의식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모든 것을 재구성합니다. 당신이 나는 뇌다 라는 믿음을 내려놓는 순간, 즉 생각이 단순히 회색 물질 속에서만 태어난다고 여기는 믿음을 놓는 순간, 세상은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한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의식은 비국소적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물리학자 아밋 고스와미는 의식을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디팍 초프라는 마음을 시공간을 초월한 장으로 설명합니다. 밥 프록터는 우리가 움직이는 에너지, 인간을 체험하는 영적 존재라고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은유가 아닙니다. 오늘날 양자과학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뇌는 의식의 근원이 아닙니다. 뇌는 단지 수신기이자 변환기일 뿐입니다. 마치 라디오가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주파수에 맞춰 음을 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뇌는 의식의 흐름을 맞춰 조율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무한하고 다차원적이며 끝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안테나입니다. 피부, 세포, 신경계 모두가 진동을 해석하고 그것을 삶이라는 경험으로 변환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이유 없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며 논리를 초월한 직관의 목소리가 있으며 이 생을 넘어서는 기억의 파편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의식은 결코 육체에 가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진짜 자아는 애초부터 물질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왜 중요한 걸까요? 의식이 비국소적임을 알게 되면 당신은 양자장의 접근을 어떤 도달해야 할 장소가 아니라 이미 자신이 잠겨있는 바다로 이해하게 됩니다.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된 장의 연장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동이 일치할수록 그 장과 더 명확히 교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힘은 외부 조건을 억지로 조정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원하는 시간선과 자신의 진동을 조화롭게 맞추는 데서 나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끌어오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에 맞춰 조율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의 감정이 하나의 진동 패턴을 발산합니다. 고양된 감정과 명확한 의도가 결합할 때 그것은 양자장을 통해 파동처럼 퍼져나갑니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측정 가능한 현상입니다. 하트메스 연구소는 이미 밝혔습니다. 인간의 심장은 뇌보다 수천 배 강력한 전자기장을 만들어내며 그 장은 몸을 넘어 꾸며 주변 공간까지 확장된다고. 그렇기에 현실은 단순한 생각으로만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몸, 가슴이 일치할 때 비로소 주파수가 자기장이 됩니다. 그때 필드는 소망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어떤 신호를 송출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우주는 단어가 아니라 에너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당신은 우주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진동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의식은 육체라는 경계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세계는 단지 하나의 차원에서 해석된 투영일 뿐입니다. 물리학자들이 말하듯 의식은 국소적인 것이 아니며 물질에 종속된 부산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이 의식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이해해야 할 점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보고 있는 세상 자체가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 중 단 하나의 파동이 응축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양자 물리학은 입자가 관찰되기 전까지 잠재성의 상태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입자를 관찰해 현실로 확정할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시각적 관찰이 아니라 당신의 진동적 서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감정을 오래 유지하느냐, 어떤 파동을 송출하느냐에 따라 잠재성의 바다가 어느 형태로 붕괴되어 당신 앞에 나타나는지가 결정됩니다. 이것이 곧 차원 이동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흔히 차원을 다른 세계, 평행 우주, 혹은 과학소설 속의 포털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차원은 공간적 장소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입니다. 즉, 주파수입니다. 당신의 진동이 변하면 당신이 접속하는 차원도 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무는 세 번째 차원은 이원성과 제한의 세계입니다. 여기서는 분리의식이 지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원인과 결과가 선형적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합니다. 감정은 반사적이고 시간은 직선처럼 흐르는 듯 느껴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현실을 실현하는 일이 느리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의식이 상승하면 넷째 차원으로 들어섭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반응자가 아니라 관찰자이자 선택자가 됩니다. 삶은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사건의 연속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차원에 들어서면 당신은 더 이상 분리된 상태에서 창조하지 않습니다. 통합의식 속에서 의도는 훨씬 더 쉽게 실현됩니다. 마치 문이 열리듯 현실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차원을 이동하는데 특별한 여행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파수적으로 다른 사람이 될 때 곧 차원은 바뀝니다. 감정 하나, 생각 하나, 선택 하나가 곧 주파수 조정 장치입니다. 죄책감이나 두려움 속에 머무르면 제한된 차원에 묶여 있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와 신뢰, 존재의 충만함 속에 머무르면 문은 열리고 시간은 가속화되며 새로운 가능성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음악은 이미 공기 중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정확히 그 주파수에 맞춰야 합니다. 당신의 몸과 감정, 의도는 바로 그 조율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일치할수록 더 선명하게 원하는 주파수와 동기화됩니다.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높은 진동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의식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지금 어떤 주파수를 송출하고 있는지 자각하며 필요할 때는 스스로 상태를 선택하고 조율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은 입자가 동시에 무수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능성이 당신의 눈앞에서 현실화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의 의식적 주파수입니다.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누군가는 끊임없는 기적과 연결을 경험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고통과 부족함만 반복합니다. 그 차이는 그들이 머무는 차원의 파동에 있습니다. 감정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코드입니다. 슬픔은 장의 흐름을 느리게 하고 기쁨은 속도를 높입니다. 불안은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신뢰는 문을 엽니다. 그렇기에 더 높은 차원에 접근하고 싶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파동을 바꾸면 됩니다. 이 변화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섬세합니다. 반응을 멈추고 창조하기 시작하는 순간, 기다림 대신 존재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진동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 새로운 주파수에 맞춰 조정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어느 차원에 있느냐가 현실의 질감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이 어떤 주파수를 선택하느냐가 차원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머리로 묻지 말고 에너지로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주파수는 어느 차원과 동기화되고 있는가? 나는 다음 차원으로 이동할 준비가 되었는가? 만약 당신의 진동이 차원을 정하고 차원이 가능성을 정한다면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납니다. 양자장은 단순히 존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응답체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장은 언제나 대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질문을 주파수로 던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은 말합니다. 모든 입자는 관찰되기 전까지 무수한 확률 상태로 존재한다고. 그리고 그 입자를 현실로 확정짓는 것은 누군가입니다. 그 누군가는 단순히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두뇌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존재, 즉 당신의 에너지, 감정, 정체성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되는 것을 얻는다. 그리고 그렉 브레이드는 덧붙입니다. 장은 마음의 거울이다.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주파수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방출하는 감정과 생각, 믿음이 장의 파동으로 새겨지고 장은 그것을 현실로 비추어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의 삶은 시험도, 처벌도, 보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이 내보낸 진동에 대한 반응입니다. 만약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같은 사람, 같은 사건이 다시 나타난다면 그것은 장이 당신의 익숙한 신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은 늘 충실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신호를 바꾸면 응답도 달라집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끝없는 확언이나 강박적인 상상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일치만이 필요합니다. 생각과 감정, 몸이 하나의 진동으로 모였을 때 장은 가장 선명히 듣습니다. 그 순간 시련은 가속화되고 동시성은 증가하며 마치 우주가 당신과 대화를 나누듯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일치의 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신호는 우주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송출하고 있는가? 감사라는 감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단순히 입술로 고맙다라고 말하는 연기가 아니라 존재 깊숙이에서 솟아나는 진짜 감사의 떨림 말입니다. 그 순간 심장은 조화로운 전자기장을 발산하고 뇌는 그 리듬에 맞춰 동기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치입니다. 측정 가능한 상태이자 강력한 창조의 주파수입니다. 이때 당신의 의도는 양자장 안에서 혼탁한 소음 없이 명료하게 울려 퍼집니다. 하트메스 연구소는 이미 수많은 실험을 통해 이것을 입증했습니다. 심장의 파동은 단순히 혈액을 순환시키는 기관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동의 송신기이자 수신기이며 당신의 주파수를 수천 배 증폭하는 강력한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감사, 사랑, 평온과 같은 감정을 온전히 느낄 때 당신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현실과 대화하는 언어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시도합니다. 부족함 속에서 더 나은 현실을 억지로 끌어내려 합니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세게 기도하고, 더 집착합니다. 그러나 장은 단어를 듣지 않습니다. 그 이면의 진동만 읽습니다. 나는 풍요롭다 라고 말하면서도 내면은 여전히 두려움과 결핍의 파동으로 진동한다면 장은 풍요가 아니라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현실을 여는 방법은 설득이 아니라 일치입니다. 머리, 가슴, 몸이 동일한 신호를 송출하는 것. 바로 그 순간 장은 가장 분명히 반응합니다. 여기서 기적이라 부르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뜻밖의 만남, 설명할 수 없는 우연, 시간의 압축 같은 현상들. 그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말을 거는 순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당신이 진짜 감사에 잠길 때 심장은 조화로운 파동을 발산합니다. 그 순간 뇌는 그 리듬에 동조하고 신경계 전체가 새로운 진동을 기본값으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양자장에 대한 명확한 지시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함을 송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장은 충실히 응답합니다. 기회가 나타나고 사람과 상황이 당신과 공명하며 현실은 새로운 차원에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긍정하려 애쓰는 순간 에너지는 갈라지고 신호는 혼탁해집니다. 그러나 감사와 같은 순수한 진동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파동 자체가 우주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핵심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어떤 주파수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 끌려다니며 무의식적으로 신호를 송출합니다. 그러나 의식적인 선택은 다릅니다. 당신은 매 순간 파동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 본질입니다. 사랑을 원한다면 사랑의 진동으로 존재하십시오. 자유를 원한다면 이미 자유로운 듯 진동하십시오. 이것은 공상이나 자기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자장에 대한 가장 정직한 지시입니다. 이것이 내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라는 신호. 장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반영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양자장은 결코 당신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나 자격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반응합니다. 그렇기에 일치가 깊어질수록 시련은 더 우아하고 더 빠르며 더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억지가 아닌 조율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깊이 호흡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을 장이 그대로 반영한다면 나는 지금 어떤 진동을 선택하겠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 성찰이 아니라 곧 현실에 대한 지시문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현실을 뒤쫓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곧 접근점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흐릅니다. 당신은 바깥에서 세상을 구경하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한한 시간선과 가능성이 응축되는 포털입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라 주파수의 기계학입니다. 당신이 어떤 감정을 유지하느냐, 어떤 생각을 붙잡느냐, 어떤 행동을 지속하느냐가 특정 주파수를 형성합니다. 그 주파수는 곧 어떤 버전의 현실이 당신 앞에 열릴지를 결정합니다. 즉, 당신은 단일한 순간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동의 풍경을 큐레이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도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동적이며 당신의 주파수 변화에 따라 무한히 전환됩니다. 매 순간 새로운 자신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사랑을 살고 있는 당신, 이미 풍요 속에 있는 당신, 이미 평온함을 누리는 당신. 그들은 환상이 아닙니다. 양자장 속에 실제하는 청사진입니다. 다만 지금 당신의 주파수가 다른 현실에 맞춰져 있을 뿐입니다. 시간은 장벽이 아닙니다. 오직 일치만이 다리를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 더 많은 행동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양자적 현실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당신은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라디오가 주파수를 맞추듯 당신이 진동을 바꾸면 우주는 즉시 재배열됩니다.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반영으로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다리가 없이는 건널 수 없는 외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다리입니다. 당신은 신호탑이며
무한한 가능성이 수렴되는 중심입니다. 힘은 억지로 바꾸는 데 있지 않고 온전히 체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현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가능합니다. 과거의 기억도 미래의 희망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호흡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재가 거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변하면 그 즉시 현실도 변합니다. 이제 묻습니다. 나는 어떤 버전의 나를 오늘 열어젖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주는 듣고 있으며 이미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보내는 신호가 바로 다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자신을 상상하며 언젠가라는 말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양자장은 기다림을 알지 못합니다. 장은 오직 현재의 진동을 반영할 뿐입니다. 그러니 원하는 미래가 있다면 그것을 기다리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이미 그것인 듯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체현 엠보디먼트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체현은 상상과는 다릅니다. 상상은 때로는 갈망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하지만 체현은 갈망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나는 이미 그것이다 라는 무언의 진술입니다. 그것은 눈빛에서, 호흡에서, 몸짓에서, 내면의 대화 속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로 여길 때 신경계는 불안의 신호를 내보냅니다. 심장은 불일치의 파동을 발산하고 뇌는 분리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미 완전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순간 신경계는 안정되고 호흡은 고요해지며 몸 전체가 새로운 주파수를 정착시킵니다. 이 순간 현실은 다리를 놓지 않고도 당신 앞에 재구성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금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양자적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입니다. 행동은 결과로 따라옵니다. 상태가 먼저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주파수에 맞춰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중요한 연습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어떤 에너지를 발산할까? 어떤 얼굴을 하고, 어떤 걸음을 옮기고, 어떤 말을 할까? 그리고 그 에너지를 지금의 몸 안에서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조율입니다. 비전만을 붙잡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때로는 멀리 있는 미래처럼 느껴져 현재의 결핍을 더 강하게 각인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에서 체현된 비전은 다릅니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 있는 오늘을 변화시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이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느끼십시오. 호흡 하나가 신호를 바꾸는 도구가 됩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아직 아니다 라는 진동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단순한 행위가 주파수를 바꾸고 장에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신호를 송출하기 시작하면 과거의 주파수와 일치했던 현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상황, 오래된 패턴들이 점점 당신과 어긋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재배열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바꿀 때 순간적으로 잡음이 끼는 것처럼 진동의 전환에도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주파수가 맞춰지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러니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은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양자장은 언제나 중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장은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파수에 응답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송출하는 진동이 무엇이든
장은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 중립성이야말로 가장 큰 자유를 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언제든 신호를 바꾸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우주는 왜 나를 외면하는 걸까?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장은 단 한 번도 당신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내보낸 신호를 충실히 반영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전환점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신호를 선택하는 순간 현실은 그에 맞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진동을 조율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물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우주가 반드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신호라면 나는 오늘 어떤 주파수를 선택하겠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사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현실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포털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당신을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현실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새로운 자신을 체현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양자적 창조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그곳에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곳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주는 재배열됩니다.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반영으로서 말입니다.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바깥에서 우주를 구경하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리이자 포털이며 무한한 가능성이 수렴되는 중심입니다. 모든 시간선은 당신 안에서 교차하며 당신의 신호에 따라 무수한 현실 중 하나가 선택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힘은 억지로 무언가를 당겨오려 애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힘은 오직 존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 그것이 현실을 결정합니다. 행동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여기서 현재의 신성함이 드러납니다. 과거의 기억도 미래의 희망도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호흡 안에서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현재가 바로 새로운 시간선이 열리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주파수를 바꾸면 현실은 곧장 응답합니다. 과거와 미래는 단지 해석일 뿐, 진짜 힘은 지금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버전의 나로 존재할 것인가? 이 질문이 곧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연습을 떠올려 봅시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바라보십시오. 미래의 자신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이 되어 있는 듯 서 있는 것입니다. 어깨는 당당히 열려 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하며 호흡은 깊고 안정적입니다. 단지 자세 하나로도 신경계는 새로운 신호를 인식합니다. 나는 이미 그것이다. 그때 몸은 의심을 멈추고 뇌는 새로운 회로를 형성하며 심장은 새로운 파동을 발산합니다. 작은 연습이지만 이것이 곧 새로운 현실을 여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대화 속에서도 신호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라는 말 대신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입니다. 진짜로 느껴지는 순간 신호는 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신호를 송출하기 시작하면 과거의 신호와 일치했던 관계와 상황들이 서서히 당신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당신의 삶에서 사라지고 어떤 기회들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마치 낡은 주파수에서 새로운 주파수로 이동할 때 오래된 방송은 더 이상 잡히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허전함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공간이 비워져 새로운 신호가 들어올 준비가 된 것입니다. 양자장은 언제나 응답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당신이 보내는 진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풍요를 원한다면 풍요의 파동으로 존재해야 하고 사랑을 원한다면 사랑의 파동으로 진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망이 아니라 선언이며 체현입니다. 이때 억지로 꾸미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는 언제나 불일치의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매 순간 존재의 상태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이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떠올리십시오. 숨을 내쉴 때는 부족함과 의심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렇게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신호는 조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신호를 바꾸면 현실은 따라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은 이미 신호의 반영이었기에 바꾸려 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당신 자신이 변할 뿐, 현실은 자연스럽게 그에 맞추어 재배열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현실을 설득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끊임없이 기도하고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방식이 곧 가장 강력한 기도이며 우주가 듣는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버전의 나를 열어젖히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곧 현실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당신이 신호를 선택하는 순간 우주는 이미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은 바로 기다림의 진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현실을 붙잡기 위해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상상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는 종종 아직 아니다 라는 주파수를 강화할 뿐입니다. 장은 언제나 충실히 응답하기에 당신이 계속해서 아직이라는 신호를 내보내면 현실은 그 부족함을 끝없이 반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대신 이미 그것을 체현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결핍의 진동을 키우지만 체현은 충만의 진동을 확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태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신경계와 심장이 송출하는 에너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미 사랑받는 존재라면 하루의 걸음걸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 당신이 이미 풍요 속에 있다면 일상 속 작은 일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만약 자유가 이미 주어져 있다면 당신의 호흡은 얼마나 가볍고 깊을까요? 이 질문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진동을 전환하는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행위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원하는 음악은 이미 공기 중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저 조율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하는 현실은 이미 양자장 안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현실을 억지로 끌어당길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신호로 존재할 때 현실은 당연히 재배열됩니다. 그것은 보상도 선물도 아닙니다. 단지 거울 같은 반영일 뿐입니다. 당신이 바뀌면 거울 속 세계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시각화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각화는 머리에서 일어났지만 몸과 마음은 여전히 결핍의 파동을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감정, 몸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장은 혼탁한 신호를 읽고 그대로 혼돈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힘은 일치에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 몸이 동일한 언어를 말할 때 그 신호는 명확해집니다. 우주는 그때 가장 분명히 응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시성, 싱크로니시티의 순간입니다. 갑작스러운 만남,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예기치 못한 기회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실 당신의 신호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현실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신호를 선택하고 그 신호로 존재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실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파수의 변화는 때로는 매우 조용하게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큰 폭발이나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니라 부드러운 이동으로 다가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은 예전의 자신처럼 두려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과거라면 분노했을 상황에서 이제는 고요히 숨을 들이쉬며 다른 선택을 하는 자신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원이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시간조차 달리 흐르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이 줄어들고 일이 빠르게 전개되며 마치 세상이 당신에게 발맞추는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이 새로운 주파수로 존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신호를 선택하겠습니까?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의 주파수를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충만, 사랑의 주파수로 존재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양자장은 언제나 당신과 대화합니다. 말이 아니라 진동으로. 우주는 당신이 누구인지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파동으로 존재하는지만 듣습니다. 그러니 이제 답하십시오. 나는 이미 그것이다. 그 순간 현실은 당신을 중심으로 다시 짜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신호를 내보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마음은 점점 부족함의 언어를 멈추고 신경계는 새로운 리듬을 기억하며 호흡 하나에도 확신이 실리게 됩니다. 이 내적 변화가 일어나면 외부 세계는 서서히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꾸로 이해합니다. 외부가 바뀌면 내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양자장의 법칙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존재가 바뀌면 세계는 그에 맞추어 배열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파수의 순서입니다. 여기서 체현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중요해집니다. 체현은 단순히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상태를 새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직 현실에서 증거가 없더라도 몸과 마음이 이미 새로운 진동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순간 장은 그 신호를 듣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풍요를 원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내면 깊숙이에서는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라는 두려움을 품고 있다면 장은 풍요 대신 부족을 반영합니다. 반대로 지금 가진 것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작은 순간 속에서도 충만을 느끼는 사람은 이미 풍요의 진동으로 존재합니다. 그 사람의 현실에는 점점 더 많은 풍요가 끌려오게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무의식적 신호를 보냅니다. 이 경우 장은 사랑이 아니라 결핍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사랑을 보내는 순간 이미 사랑의 진동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도 사랑이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양자장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당신이 진짜로 존재하는 방식을 그대로 반영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야말로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신호를 바꾸어
새로운 현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시 동안은 새로운 주파수를 유지하다가 곧 다시 오래된 습관과 감정에 휘말립니다. 이때 현실은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은 혼합된 신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돌아올 때, 즉 일관성 있게 새로운 진동을 선택할 때 장은 점점 더 분명하게 응답합니다. 작은 연습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감사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단순히 입으로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따뜻해지고 눈가가 젖을 만큼 진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신경계를 조율하고 심장의 파동을 바꿉니다. 그것이 하루의 진동을 결정합니다. 또한 하루 중에도 잠시 멈추어 호흡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언제나 현실을 새롭게 정렬시킵니다. 불안 속에서 호흡한다면 불안의 주파수가 퍼져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 속에서 호흡한다면 신뢰의 파동이 장을 채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진실은 새로운 신호를 송출하기 시작하면 오래된 패턴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울렸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이전에는 안정적이라 믿었던 상황이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파수와 일치한 현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우는 과정입니다. 이 순간이 가장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의 현실이 무너지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조율입니다. 오래된 주파수와 일치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신호에 맞는 것들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집착을 놓는 용기입니다. 오래된 것에 매달리면 장은 여전히 혼합된 신호를 읽습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파동이 더욱 선명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현실은 놀랍도록 빠르게 재배열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증거입니다.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러니 다시 묻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곧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신호를 바꾸는 것은 결코 거창한 의식이나 특별한 장소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의 사소한 선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줄지 혹은 무심히 지나칠지를 선택하는 순간, 눈앞의 상황을 불평할지 아니면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일지를 선택하는 순간, 바로 그때마다 주파수는 조율됩니다. 이렇게 보면 삶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라디오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신호를 발산하고 장은 언제나 그 신호에 충실히 반응합니다. 그러니 현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내보낸 파동의 거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합니다. 하지만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감정, 말, 행동이 바로 기적의 씨앗입니다. 그것이 일관되게 쌓일 때 어느 날 갑자기 불가능처럼 보이던 일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신호를 축적한 결과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며칠 동안 명상하거나 감사일기를 쓰면서 빠른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신경계와 몸 전체가 새로운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기억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습관이 자리 잡았듯 새로운 습관도 반복을 통해 뿌리 내립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내보낸 작은 신호 하나가
이미 장에 새겨졌습니다. 그것이 내일 혹은 몇 주 뒤 혹은 몇 달 뒤 현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씨앗을 심은 즉시 나무가 자라지 않듯 파동의 씨앗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자란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신호의 질은 단순히 생각의 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더 깊은 언어입니다. 생각은 표면에서 떠오르는 파도라면 감정은 심해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표면의 파도가 잠시 요동쳐도 깊은 물살이 바뀌지 않으면 바다 전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만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새로운 감정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 심장은 강력한 신호를 발산하고 뇌와 몸 전체가 그것에 동기화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일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관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이전보다 선명해지고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나 사건이 잦아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호가 분명해지면 장은 그것을 반영할 뿐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새로운 차원에 맞춰진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삶이 더 이상 무작위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파동의 결과이며 나 자신이 바로 그 파동의 발신자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권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외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호를 선택함으로써 현실을 공동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신호를 보내지 않기로 선택할 것인가? 두려움, 의심, 부족함, 분노. 이 오래된 주파수들이 당신의 현실을 얼마나 지배해 왔습니까?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을 차례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억지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들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신호로 존재하겠다. 사랑과 감사, 신뢰와 충만함의 진동으로 살아가겠다. 이 선언은 말보다 강력한 에너지로 장에 새겨집니다. 당신이 이 선언을 반복할수록 몸과 마음은 점차 새로운 진동을 기본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숨 쉬듯 자연스럽게 새로운 신호가 흘러나옵니다. 그 순간 현실은 더욱 우아하게 재배열됩니다. 결국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현실은 내가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흐름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단순히 좋다 혹은 나쁘다로 구분하지 않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신호의 반영이며 내가 지금 어떤 파동을 송출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피드백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반복되는 어려움은 우주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내보내고 있는 진동의 거울입니다.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행운이나 기적 같은 순간도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새로운 신호를 송출하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 깨달음은 두려움 대신 책임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방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든 신호를 바꾸어 다른 현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운명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운명을 공동 창조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적 대화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우리는 자신과 대화를 나눕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준비되지 않았어. 이런 말들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장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나는 이미 충분해. 나는 준비되어 있어 라고 내면에서 속삭이는 순간 신호는 바뀝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바꿔보십시오. 단순히 긍정적인 단어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몸으로 느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몸은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면 현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에 머무는 힘입니다. 많은 이들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불안에 매여 삽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신호는 계속 발산됩니다. 과거에 머무르면 과거의 주파수가 반복됩니다. 미래의 불안에 머무르면 불안의 진동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호흡 하나에 집중하며 존재한다면 신호는 고요하고 선명해집니다. 현재는 언제나 깨끗한 주파수의 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스승들이 늘 현재에 머물라고 한 것입니다.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신호로 존재하는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 자각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더 이상 현실을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이미 당신을 통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시간선은 당신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파동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신호를 바꾸면 미래 역시 즉시 재구성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과정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흔들리고 때로는 두려움이나 의심에 빠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매번 자신을 중심으로 끌어오고 다시 일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 그것이 곧 진짜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관성을 완벽함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일관성이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더라도 언제나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능력입니다. 이 반복이 몸과 마음을 훈련시켜 결국 새로운 진동을 기본값으로 자리 잡게 합니다. 결국 이 길은 끊임없는 실천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 실천은 고통스럽거나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내가 내보내는 신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놀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보내는 진동을 충실히 반영할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언제든 새로운 신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다시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신호로 존재하기로 선택하겠는가? 이 질문 하나가 곧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존재의 신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은 내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실은 항상 나를 통해 흐릅니다. 나는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 수렴되는 통로이자 포털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나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무언가를 살아내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미묘한 전환이야말로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현실을 창조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현실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호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시간선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 속에 머물면 두려움의 시간선이 열린다. 내가 감사 속에 머물면 감사의 시간선이 열린다. 이것이 우주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법칙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체성의 진짜 본질을 마주합니다.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동적이며 내가 어떤 진동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매 순간 새로운 나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또 다른 버전의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양자장 안에 존재합니다. 그 버전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청사진입니다. 당신이 그와 맞는 신호를 유지하기만 하면
그 시간선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질문은 단순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버전의 나를 선택하겠는가? 과거의 상처에 묶인 나인가? 아니면 이미 충만함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나인가? 많은 이들이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동일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단지 신호의 기록일 뿐입니다. 그 기록을 계속 반복할지 아니면 새로운 신호를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전환은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숨 하나, 생각 하나, 선택 하나. 하지만 그 작은 파동이 계속해서 쌓이면 결국 거대한 시간선의 전환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두려움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순간은 의심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단지 과거의 진동이 마지막으로 흔드는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호흡을 고르고 다시 신호를 선택하는 것, 이 반복이 바로 새로운 정체성을 굳건히 만드는 힘입니다. 결국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이 나를 통해 흐르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현실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이 나를 통해 펼쳐지는 존재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놀라운 자유를 가져옵니다. 더 이상 나는 외부의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신호를 선택하고 상황은 그 신호에 맞추어 따라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신호를 세상에 내보낼 것인가? 사랑인가? 두려움인가? 감사인가? 부족함인가? 신뢰인가? 의심인가? 이 질문 하나가 현실의 모든 문을 여닫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삶은 더 이상 고정된 무대가 아니라 끊임없이 바뀌는 파동의 연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장은 언제나 응답합니다. 단, 그 응답은 내가 내보낸 신호에 정직하게 비추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은 내가 노력해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연한 파동이 되돌아오는 자연스러운 거울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마음속 그림일 뿐, 신체와 감정은 여전히 부족함의 파동을 내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로는 풍요를 외쳤지만 몸은 결핍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불일치를 인식하는 순간 변화의 문이 열립니다. 나는 더 이상 생각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진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꾸는데 머무르지 말고 감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현의 훈련입니다. 단순히 상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과 마음이 새로운 파동을 살아내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다면 오늘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까? 그리고 그 감정을 실제로 느껴보십시오. 설령 현실은 아직 그대로일지라도 신호는 이미 달라집니다. 이 훈련을 반복할수록 몸과 마음은 새로운 파동을 기본값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 하나, 걸음 하나, 말 한마디가 새로운 진동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현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기회,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마치 준비된 듯한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새로운 신호와 일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흐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주는 언제나 당신의 신호를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진동으로 존재하느냐가 전부입니다. 단어가 아니라 존재가 우주의 언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현재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창조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무한히 열려있는 가능성의 중심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감정과 진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음 순간의 현실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붙잡으십시오. 지금 호흡을 의식하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지 자각하십시오. 그것이 곧 창조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현실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현실이 흐르는 포털입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수렴되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다시 묻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곧 새로운 현실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다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현실을 바꾸는 기술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재의 본질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무대가 아니라 끊임없이 당신의 파동을 반영하는 살아있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삶은 결코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에너지의 거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애써서 끌어와야 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우주와 하나이며 장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주파수를 선택하면 장은 언제나 그것을 반영합니다. 그것이 두려움이든 사랑이든 부족함이든 충만함이든 장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반영합니다. 그러니 가장 큰 힘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진동으로 존재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되면서 결국 새로운 정체성이 자리 잡습니다. 더 이상 나는 그것을 얻어야 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것이다 라는 선언이 삶의 기본값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치의 길입니다. 머리와 가슴, 몸과 영혼이 동일한 언어를 말할 때 우주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그 현실과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적은 자연스러움이 되고 동시성은 일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지만 끝까지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집착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놓아버리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높은 형태의 신뢰입니다. 내가 이미 장과 하나라는 사실을 신뢰할 때 나는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찾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도달한 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에서 증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곧 증거입니다. 당신의 호흡, 당신의 심장, 당신의 의식이 바로 우주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 현실을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자신을 설득하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이미 하나다. 나는 이미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다. 이 선언이 진짜로 느껴지는 순간 장은 즉시 응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현실은 당신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당신의 신호에 응답할 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외부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신호만을 돌보십시오. 그 신호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여정의 끝이자 시작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의식이며 주파수이며 무한한 가능성의 포털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주는 이미 당신을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호흡 속에서 선언하십시오.
나는 이미 그것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완전하다. 나는 무한하다. 그리고 그 순간 우주는 고요히 그러나 강력하게 응답할 것입니다. 어서 와라. 나는 늘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